떨어뜨렸을 때 손에 힘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 맞아서 또 슬라이스가 나거나 빗 맞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안녕하세요. 이민영 골프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 샬로우 스윙에서 꼭 필요한 버티컬 드랍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과거에 유명한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였던 모 노먼이라는 이제 선수나 아니면 이제 벤 호건이라는 이제 플레이어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두 사람의 그 스윙하는 연습이나 그런 뭐 동영상들은 우리가 많은 매체들로 인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이 두 사람이 그 버티컬 드랍에 관련한 그런 포인트들을 꾸준히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이 버티컬 드랍이 뭐냐면, 이 모노먼의 그 스윙 연습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스윙하는 동작에 있어서 항상 옆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런 포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 동작 자체를 이제 버티컬 드랍이라고 하면서 이 클럽 헤드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들을 좀 많이 설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벤 호건의 그 옛날 영상도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레깅 한다고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이러한 연습들을 하는 것들을 좀 꾸준히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벤 호건의 영상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끌고 오거나 흔히 알고 있는 레깅 한다는 그런 동작들을 뭐 대부분은 버티컬 드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레깅이다 뭐 혹은 이렇게 끌고 와서 이런 동작으로 파워가 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동작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탑에서 클럽 헤드를 이렇게 밑으로 풀어서 내리는 동작이죠. 근데 이렇게 풀어서 내려서 임팩트를 하게 되면 공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날아가거나 열려 맞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뭐 프로들이나 하는 동작이고, 이렇게 해서 공을 맞출 수 있는 것들은 꾸준히 연습을 많이 했던 프로들만 이렇게 풀다가 임팩트가 이러한 형태로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 동작에서 탑에서 이런 버티컬 드랍이라고 하는 이 포즈 자체를 뭐 흔히 요즘에는 이제 수직 낙하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는 있는데, 이 동작에서 중요한 건 백스윙 탑에서 팔꿈치의 힘을 상당히 많이 빼고 떨어뜨려서 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밑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냐? 근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떨어뜨렸을 때 손에 힘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 맞아서 또 슬라이스가 나거나 빗 맞는 문제들이 생기니까 쉽게 대부분 이제 시도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버티컬 드랍에서는 이렇게 내렸을 때 몸의 회전을 동시에 상당히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회전을 만들어내야지만 이 버티컬 드랍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푸시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친 게 한 160m 정도 7번 아이언으로 날아갔는데, 이 버티컬 드랍을 사용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방향거리가 뭔가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친 것과 거의 비슷한 160m 정도 선으로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 버티컬 드랍은 그러면 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 좀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백스윙 탑을 이렇게 업라이트하게 원플레인 스윙으로 이게 스윙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쳐서 회전하는 게 버티컬 드랍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업라이트한 백스윙 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버티컬 드랍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손만 풀어가지고 손장난 한다고 하죠. 손목의 타이밍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원래 이런 버티컬 드랍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의 스윙을 보면 저처럼 좀 더 샬로우하고 플랫한 스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엔 업라이트하게 가더라도 저처럼 샬로우한 플레인으로 바꿔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샬로우하게 백스윙 탑을 만들어서 이런 버티컬 드랍을 사용해서 이렇게 임팩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백스윙 탑을 업라이트하게 만든 사람이 이 정도 선에서만 수직으로 내려서 버티컬 드랍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억지로 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임팩트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버티컬 드랍이라는 이 메케닉을 가지고 비거리를 늘린다든지 뭐 좀 더 효과적인 컨택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티컬 드랍의 기본 옵션은 저처럼 이렇게 플랫하고 샬로우하게 쳐야지만 탑에서 뒤에다가 풀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뒤쪽에서 풀어지면서 결국에는 인투아웃으로 공을 밀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티컬 드랍의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서 스윙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훨씬 더 강하게 공을 밀어치니까 비거리의 향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좀 많이 안 나는 골퍼들의 경우에는 백스윙 탑에서 천천히 뒤에다가 내리고 휘두르는 느낌으로 가되, 여기서 뒤에다 내릴 때 팔꿈치를 최대한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는 느낌으로, 그래서 본인의 한 45도 방향으로 클럽 헤드를 뒤에다가 팔꿈치를 피면서 던지는 느낌으로 계속 휘둘러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휘둘러 보다가 보면 처음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슬라이스 나거나 푸시성의 어떤 구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들은 좀 그래도 이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이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 동작에다가 몸의 회전만 타이밍을 잘 맞추시면 좀 전보다 더 이렇게 안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푸시성 구질을 치다가 조금씩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구질들을 만들게 될 테니까, 우선은 백스윙 탑에서 뒤로 떨어뜨리는 느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떨어뜨릴 때 몸을 이렇게 보낼 때 클럽의 헤드가 본인의 뒤꿈치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빈스윙을 하다가 몸을 저처럼 이렇게 회전하시면 클럽 헤드 페이스가 자연스럽게 감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작으로 합쳐서 공을 자꾸 이렇게 쳐보시는 거죠. 이런 동작으로 조금 더 익숙해지면 나중에 팔의 힘을 얼만큼 잘 빼고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동작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가운데 쪽으로 공이 이렇게 들어오가 걸리게끔 컨트롤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제가 7번 아이언 가지고 강하게 임팩트를 주려고 하지 않아도 이 클럽이 뒤에서 풀리면서 끌려오면서 상당한 가속이 클럽에 누적된 다음에 임팩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비거리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언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나 뭐 다른 클럽들도 풀스윙에서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스윙하시면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비거리를 늘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버티컬 드랍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직 낙하라는 표현이랑 같이 맥락은 같이 하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려면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플랫하게 백스윙을 만들어야 클럽이 뒤에 남고 떨어뜨리고 이런 느낌들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 최대한 클럽이 이렇게 뒤에 떨어지는 느낌이 나게 45도 방향으로 자꾸 던지거나 뿌리는 느낌을 만들어 가셔야지만 이 버티컬 드랍으로 인해서 레이트 히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꿈치 쪽으로 클럽을 뿌려서 양쪽 팔을 최대한 펴서 이렇게 스윙하다가 보면
예, 클럽 자체가 뒤에서 끌려오다가 던져지는 느낌들이 날 거고, 그 다음에 푸시성 구질로 만들다가 점점점 몸을 회전시키시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감기는 그러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구질들이 만들어지니까 몸에 회전하고 뒤쪽으로 떨어뜨리는 이 클럽 헤드를 낙하시키는 이 느낌 자체를 좀 찾아가시면 지금보다 거리 자체가 좀 늘어날 건데, 처음에 약간 슬라이스 나거나 아니면 푸시성으로 미스 나거나 뭐 생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미스샷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연습의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 꾸준히 보고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